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카메라가 또 고장이 나서 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 원노트에 판사를 많이 하면서 이 지시봉을 좋아하긴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발런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던데 전에도 말을 했듯이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저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어, 제출을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제출 자체는 성적 제출 마감일 하루 전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그 전날쯤 되면 이제 성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한 그레이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평가를 해서 충분히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전에 말을 했듯이, 어, 그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 웨이트대로 먼저 성적을 다 내고, 그 후에 이제 발런터리 프로젝트 한 걸 보고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어요. 어, 홈워크는 22까지 나가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끝나고 나면 이제 24까지, 금요일까지는 대충 다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이 오픈 코스로 수업 듣는 학생 연락이 있었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면 간혹 가다가 이 PLMS가 외부에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어, 학술정보팀에서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PLMS가 서비스되고 있다고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학술정보 팀이 아니라 이건 교육혁신센터에서 관리하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리고 군 복무 학생들은 이제 훈련 이런 것 때문에 듀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면 되고요. 지금 보면 아마 홈워크 20번, 그렇죠. 21번부터는 듀를 아마 제가 6월 15일로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다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그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에게 그전 거는 아마 6월 4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못 맞추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듣고 있는 레귤러 등록 학생들이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성적은 따로 매기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은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대로 따로 매기고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항상 해야 될 게 홍보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시장에서 무슨 약장수들이 차력술사들 해가지고 뭐 온갖 묘기도 보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아니겠지만 저는 그 시장 근처에서 항상 살았는데 뭐 옛날 모든 사람들은 시장 근처에서 살죠. 그럼 지나가다 보면 어릴 때 별게 다 있어. 뭐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뱀을 가지고 뭐 쇼를 부린다든가. 예. 사람 모아놓으면 항상 홍보라는 것을 뭐 많은 우리들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관리직에 올라가게 되면 홍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부터 아마 이번 금요일까지 어, 저희가 여기 학생회관이죠. 학생회관에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부스가 있죠. 아마 오른쪽에 여기 ATM 머신들이 있고 우리 은행 여기서 우리 융합부전공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부전공 설명과 또 융합부전공과 연계된 산학장학생 제도 설명하는 부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우리 어, 융합부전공 직원분이 앉아서 여러분들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뭐 상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와치인가요? 예, 그거 한 명, 그다음에 뭐 100명에게 과자, 뭐 그다음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입학생들부터 그 계약학과를 만들었죠. 반도체 계약학과.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이 통신 쪽에 관련된 무선사업부, 네트워크사업부, 삼성 리서치 등등이 이제 계약학과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학생들에게 부전공 수준으로 하지만 계약학과 학생과 비슷하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융합 부전공 자체는 우리 학교의 부전공의 하나일 뿐이지만 융합부전공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산학장학생 제도에 어플라이 하면 또 이제 다른 포탈을 통해서 또 산학장학생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자, 그다음 또 홍보인데요. 다음 학기 이제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과목이 뭐 일단 전자과 학생들은 시노미 시스템을 이미 다 들었겠지만 시노미 시스템이 사실 이 통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어, 어, 정보통신공학개론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 과목을 드디어 개설을 해요. 그래서 2학기 때 실험 과목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버뷰를 하자면 오늘은 이제 챕터 7, 트랜스포트라는 제목이 달린 챕터 7을 공부할 거고요. 아마 이번 주에 챕터 7 한 다음에 아마 이 모델은 그냥 거의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챕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어요. 리뷰를 하자면 챕터 6는 이제 인터넷 워킹이었고 인터넷 워킹 중에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맥 애드레스를 어떻게 리졸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터넷 내부에서 또는 이터넷과 이터넷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소스고 저쪽이 데스티네이션이면 어떻게 내가 IP 어드레스만으로 상대의 맥 애드레스를 알아서 어떻게 이 이서넷에서 나의 프레임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DRP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D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인데 이게 맥 애드레스를 레졸브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모르고 아예 도메인 네임이나 호스트 네임만 알 때 IP 어드레스는 또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컴퓨터의 네트워크 어댑터를 컨피규어 할 때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집어넣어 놓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접속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호스트 네임 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IP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DNS 서버에 우리가 퀘어리를 날려서 IP 어드레스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 때 그렇죠. 제일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뭐 google.com이라고 치면 먼저 이 DNS 서버로 그 퀘어리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죠. 맥 애드레스를 알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또 받아오고 나면 다시 그 IP 어드레스로 퀘어리를 날리는 패킷이 또 날아가겠죠. 그래서 순서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인터넷 워킹에서는 어쨌든 이 IP 어드레스 관련된 얘기예요.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또는 IP 어드레스가 알려져 있을 때 맥 애드레스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인데 이 IP 어드레스가 또 더 IP 버전 4에서는 숫자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퀵 픽스, 즉 완벽하진 않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최적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돌아가는 그런 여러 아이디어들을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DHCP라는 프로토콜로 대표되는 다이나미컬하게 IP 어드레스를 어사인 해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DHCP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IP 어드레스를 스태틱과 다이내믹으로 나눠서 스태틱은 그냥 할당해 놓는 거지만 다이나믹은 풀 안에 IP 어드레스들을 넣어놓고 그때그때 할당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리스하는 타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도 얘기했어요. 1시간으로 세팅되어 있는 줄 모르고 아니 왜 1시간마다 스카이프가 끊기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오로지 IP 어드레스만으로 이제 뭔가 퀵 픽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 3에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라는 건데요. 네트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보면 레이어 3와 4에 한꺼번에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포트라는 포트 넘버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오늘도 보겠지만 포트 넘버라는 것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애플리케이션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IP 네트워크 레이어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트라는 것은 이제 퍼블릭 IP와 프라이빗 IP로 나눠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넷 디바이스는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물려 있는 호스트들은 프라이빗 IP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IP는 이쪽 네트에 물려 있는
호스트도 동일한 이쪽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호스트와 저쪽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호스트가 동일한 프라이빗 IP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포트 넘버를 가지고 구별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더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윈도우스 OS에서 원격 데스크탑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주면서 오늘도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IP 어드레스 그게 이제 와이파이 라우터의 IP 어드레스였고요. 거기다 콜론을 붙인 다음에 익스터널 포트 넘버로 그 예를 들면 우리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컴퓨터에 원격으로 따로따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연구실에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걔가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걔가 네트 디바이스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제 오피스에 와서 미팅을 하면 노트북을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프라이빗 IP들을 할당받는 거죠. 그리고 다이나미컬하게 걔들을 어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손님이 오셔서 뭐 접속할 때 데이터를 다 써서 어쩌고 하면 예, 제가 여기 와이파이 SSN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 접속하셔서 패스워드 이렇게 하시면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IP를 다이나미컬하게 어사인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챕터 7 트랜스포트라는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이 트랜스에 대해서 보면 뭐 트랜스 지방 이런 것도 있지만 본래 트랜스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제가 배울 때는 뭐 트랜스 아틀란틱 와이어리스 텔레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서양 횡단 할 때 가로지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마르코니가 대서양 횡단 전보를 보냈죠. 무선 전신을 보냈었죠. 또는 예를 들면 뭐 기차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트랜스 유로피안 레일웨이 그래서 뭐 오리엔트 특급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지나다, 통과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또는 넘어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트랜스내셔널 오가니제이션 그러면 뭐 범국가적 단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뭐 국민 국가주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 반대되는 것으로 트랜스내셔널리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라는 것이 across, through 이런 뜻과 beyond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포트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포트를 통해서 뭐 이런 또는 포트와 포트 간에 이런 뜻으로 쓰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트랜스포트에서 트랜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피지컬 포트와 로지컬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기기가 있으면 거기에 단자가 있죠. 그것을 포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논리적으로 번호를 할당한 포트들이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이 로지컬 포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트랜스포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핸드쉐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4에서 작동을 하는데 레이어 3 물론 레이어 4에서도 이 핸드쉐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더 TC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될 거고요. 핸드쉐이킹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오늘 또 배울 게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보면 각각의 레이어에서 각각의 패킷 형태들이 있었죠. 이름도 그래서 다르게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 3에서는 그냥 IP 패킷 이렇게 부르고 뭐 본래는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IP 패킷 이렇게 불렀지만 레이어 2에서는 이더넷 프레임 이렇게 불렀었죠. 기억납니까? 여기서는 이제 TCP의 경우에는 TCP 세그먼트라는 이름으로 그 패킷을 불러요. 저는 말했지만 어떤 용어가 있으면 광의의 뜻이 있고 협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넓은 의미로는 그냥 다 패킷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에 반대되는 말로 패킷 스위칭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패킷은 넓은 의미의 패킷인데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에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사실 부르는 이름들이 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냥 편의상 패킷 또는 어떤 때는 다 조금씩 나눠서 부른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더 TC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많이 볼 텐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세그먼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레이어 3에서 그 TCP 세그먼트가 IP 패킷에 인캡슐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2에서는 IP 패킷이 예를 들면 그 이더넷 프레임의 엔캡슐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인캡슐레이트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TCP 예를 들면 뭐 세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걔도 어때요? 다 디캡슐레이트 하고 나면 또 일종의 우편 봉투죠. 그러면 걔도 데스티네이션과 소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걔도 뭐냐면 소스 넘버와 데스티네이션 넘버가 일종의 헤더 부분에 나와 있는데 걔는 소스 포트 넘버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일종의 그 엔벨로프 그 봉투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앞서 레이어 3와는 달리 이 TCP라는 프로토콜은 물론 UDP도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다루겠지만 특히 TCP라는 것은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고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나서 그냥 아예 뭐 못 받으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일 처음에 링크를 또는 그 세션을 셋업할 때도 핸드쉐이크를 해요. 자, 시작할게. 그래, 알았어. 끊을 때도 전화 끊을게. 그래, 끊을 거야. 나도 할 말 없어. 그래, 너도 없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쉐이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그래서 3-way handshake to establish a connection, 4-way handshake to close a connection.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TCP라고 할 때 TCP, 더 TCP라는 프로토콜에서 이게 트랜스미션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이 컨트롤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서 배운 것처럼 이제 에러 컨트롤, 그 다음에 컨제스천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은 아마 진도가 못 나가겠지만 플로우 컨트롤 그래서 이 결국은 컨트롤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 챕터에서 다 나오고 레이어 4에서 레이어 4 of the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컨트롤들과 다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핸드쉐이크를 일종의 할 때는 네, 에크 베이스로 작동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잘 받았어라는 패킷을 다시 날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크 패킷이 날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리지 않죠. 소스가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가 타이머가 있어서 타임아웃 되면은 다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퀘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수신기가 데스티네이션이 소스에게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리퀘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서 타임아웃이 되면 자동으로 리트랜스미션을 하게 되는 거죠, 소스가. 그런 일종의 ARQ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ARQ는 말 그대로는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가 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방식들인데, TCP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에크 베이스로 하고 타임아웃 되면 자동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에러 컨트롤에서 에러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에크 베이스드로 ARQ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스루풋이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루풋을 높이면서 ARQ를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오리지널 어떤 알고리즘에서 스탑 앤 웨이트에서 고백 N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바꾸고 또 셀렉티브 에크라는 이런 알고리즘인데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TCP가 프로토콜이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이 컨제스천 컨트롤 관련해서 애더티브 인크리스,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컨제스천이 일어날 때 어떤 녀석이 막 빨리 보내서 컨제스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했지만 야구장에 가려고 해, 잠실 야구장에. 근데 저쪽 휘문고등학교 쪽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막 거기 막 삼성역 앞이 막 난리가 나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쪽만 계속 교통 순경이 보내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페어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제스천이 덜 일어나게 한다든가 너무 빨리 보내내보고 넌 좀 자제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흥미로운 디센트럴레이스드 되어 있는 방법인데 아마 이 정도까지 오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챕터 7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트랜스포트고요. 그래서 포트 간에 이렇게 포트 간에 일어나는 일을 배운다고 보면 되겠어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레이어 4에서 작동하는 어떤 프로토콜들에서 배울 텐데
이 포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레이어 4에서는 어쨌든 넘겨주는 건 포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포트를 통해서 하부 레이어로 가는데 전에도 말했듯이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어떤 호스트가 있어서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면 어때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TCP 세그먼트들을 만들어내면 걔들이 레이어 4로 내려가서 레이어 4에서 이제 세그먼트들이 만들어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패킷을 만들면 레이어 4 패킷이 되고 또 레이어 3 패킷이 되고 2, 1 패킷이 돼서 피지컬하게 전송된 다음에 예를 들면 레이어 2 스위치를 통해서 또 전송이 되고 레이어 3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팅이 쭉 되다가 예를 들면 또 어떤 이서넷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쭉 어떤 다른 호스트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과 달리 요 레이어 4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이그젬플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일종의 호스트 컴퓨터 뭐 A가 있고 여기 호스트 컴퓨터 B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레이어 4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하나의 소스, 얘가 소스라고 합시다. 소스 호스트고 얘가 어떤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라고 할 때 소스 호스트, 소스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데스티네이션 어떤 애플리케이션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포트를 통해서 패킷들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어 4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뭐 또 프로토콜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킷을 만드는 방식이죠. 다루고 거기서 크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더 TCP라는 프로토콜과 또 여기 더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참고로 TCP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TCP에서 심플리파이를 해버려요. 그러면 UDP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 설명도 있지만 TC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예, 뭔가를 개런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받았니? 이런. 우리가 우편에서도 어때요? 예전에 등기우편이라는 게 있죠. 등기우편은 어떻게 합니까? 예, 수신한 사람이 그 우편 배달부한테 어때요? 받은 다음에 쓰죠. 자기 이름을. 내가 받았어요. 이렇게 넣습니까? 그런데 일반 우편은 그냥 우편함에 넣어버려요. 우편함에서 예를 들면 뭐 태풍이 불어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이 흔들흔들하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4에서 이제 UDP라는 프로토콜은 커넥션 리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커넥션 리스는 연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커넥션을 이스태블리시하고 끝내고 하는 그런 핸드쉐이크 과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편지 써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우편물에 넣는 거죠.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연애 편지를 쓸 그 여학생한테 미리 전화해서 아 내가 연애 편지를 쓸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또는 우편물을 먼저 보내요. 연애 편지가 꼭 갈 거란 우편물을 보내요. 그런 게 아니죠. 예.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UDP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예. 받았는데 답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예. 못 받고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연애 편지를 썼어요. 어떤 대학원생한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보통 이제, 대학원에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 내에 우편이 있고 기숙사 밖에 우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그 여름 학기에 이제 끝나면 밖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나갈 때 우편 후워딩 할 거 있잖아요. 후워딩 할 주소를 남겨놓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도 면밀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교내 우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우표를 붙여놨죠. 우표를 붙여서 아하하 나 이 정도 주도 면밀하니까 나의 연애 편지는 뭐 어쨌든 도달할 거야.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도 답이 없고 지나가다 마주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이틀째쯤 됐는데 저한테 반송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반송이 돼서 왔을 거 아니에요? 반송이 돼서 왔는데 거기에 우표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표를 붙여서 보냈는데 누가 분류하다가 아니 교내 우표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에 기숙사 몇 동 몇 호에서 기숙사 몇 동 몇 호로 가니까 그러면서 신난다 그러면서 제 우표를 떼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번 라우터를 겹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학생이 지금 교내에 더 이상 없네? 학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보내려고 딱 하니까 우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도 면밀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우표를 떼낸
누군가에 의해서 저희 연애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어. 예.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주도면밀하다고 이 세상이 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에 따른 어떤 세그먼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연애 편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연애 편지를 보낸다고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받을 사람이 그래 너 연애 편지를 내가 곧 받을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방법인데 굉장히 안전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커넥션 오리엔티드고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TCP에 대해서 주로 배울 텐데 먼저 그래도 UDP도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섹션 7.1 트랜스포트 서비스라고 돼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레이어 3는 네트워크 레이어였어요. 그래서 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것에서 작동하고 얘는 그냥 IP 패킷을 전송하는데 뭐 일방적으로 라우팅하고 그냥 중간에 로스 생기면 생긴 거지 뭐예요. 그것 자체로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는 not reliable 한데 레이어 4에서 그걸 이제 보완을 하는 거예요. reliable 하도록. 그래서 the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이라는 걸로 다시 말하지만 connection oriented 링크를 만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요. 멀티플렉싱, 에러 컨트롤, 컨제스션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그래서 TCP의 이 컨트롤이란 말과 뭐 말이 되죠. 여러 컨트롤들을 하니까.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포트 넘버가 TCP 세그먼트 안에는 반드시 기록이 되는 거다. 그래서 더 릴라이어블한데 그렇다고 100% 개런티는 아닌 거죠.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링크, 요 링크를 따라가면 제가 이걸 갖다 놓은 이유는, 여기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해할 때 기존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잘 공통점이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력이라는 게 언제나 학습에서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요 비유가 저한테는 적절했어요. 여러분한테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TCP에서 보면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것과 굉장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포트 넘버가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전화를 걸 때. 예를 들면 뭐 포항에 무슨 세명기독병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표 번호가 있고 내선 번호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뭐 세명병원 건강증진센터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명병원 건강증진센터인데 그 안에서 예약을 하려면 내선 번호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죠? 어디에 연결하시고 싶으면 1번을 누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전화를 건 다음에 딱 받잖아요. 저쪽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냥 번호를 입력해. 누가 교환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환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EXT라고 해서 익스텐션이죠.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 옛날에는 번호가 있고 괄호해서 EXT 한 다음에 또 번호가 한 네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전화를 걸고 딱 받으면 그 내선 번호를 누르면 연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포트 넘버라는 것은 그 내선 번호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가 전화번호고요.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상당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나의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서 연구실에 있는 여러 컴퓨터 중에 하나에 접속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게 앞에 IP 어드레스죠. 141.2388.200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콜론에서 4404라고 한 게 외부에서 봤을 때의 어떻게 보면 내선 번호인 거죠. 물론 내부에서 봤을 때 저 번호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포트 넘버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포트 넘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멘탈 모델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전화를 할 때 대표 번호가 있고 내선 번호 있는 것처럼 포트는 일종의 내선 번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TCP 라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을 써요. 물론 우리 책에서는 계속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링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화를 걸 때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조금 전에 내선 번호와 대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먼저 걸잖아요. 전화를 거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의 클리어하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을 사람을 서버라고 하겠다. 이 TCP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용어와 소스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걸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세그먼트를 날릴 때 어쨌든 날린 사람이 소스예요. 하지만 이 전체 TCP라는 이 커넥션 입장에서는 전화를 먼저 건 사람이 클라이언트예요. 아시겠죠? 요걸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화를 걸 때 보면 우리가 어떤 단계가 있느냐. 사실 전화기 자체는 어때요? 항상 전화를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까?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내 전화기로 누구한테 걸려고 해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다이얼링을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커넥션을 이스태블리시하는 과정이고 상대는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전화벨을 울리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링크가 또는 세션이 이스태블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전화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그래? 나도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끊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TCP의 three phases,다 이렇게 상 또는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네모 박스 친 것처럼 다이얼링하는 어떻게 보면 페이즈가 있고요. 다이얼링에서 사실은 이스태블리시를 하는 거죠. 다이얼링.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받기 전에는 리슨하고 있는 어떤 페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업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보면 책에서 이 페이즈라는 것과 스테이트라는 말을 막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빙챗한테 도대체 TCP에서 페이즈와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별하냐 그랬더니 다양한 말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거는 행위가 있고, 그렇죠? 통화하는 과정이 있고, 끊는 과정이 있죠.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7.1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7.1 그림이고, 지난 시간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호스트 1, 2, 3이 있어요. 호스트 1, 2, 3이 있고, 얘들은 각각 뭐 컴퓨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걔들이 결국 애플리케이션들은 레이어 5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쭉 그 레이어 1까지 내려와서 피지컬하게 다른 기기나 라우터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호스트 2, 호스트 3까지 갈 텐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레이어 5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IP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레이어 4죠. 레이어 3죠. 그러면 레이어 4에서는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포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어 4와 5의 인터페이스에 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는 포트는 로지컬한 포트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로지컬한 포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호스트2가 뭐 HTTP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호스트 1에 있는 어떤 뭐 HTML 파일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퀘리를 날리면 결국은 이 포트를 통해서 하부 레이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3에서 IP 어드레스를 할당받아서 결국은 레이어 1까지 내려간 다음에 쭉 전송이 돼서 또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 얘 IP 어드레스 A라고 하면 IP 어드레스 A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전화번호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선 번호 통해서 예를 들면 P1이다 하면 P1이라는 포트 넘버를 통해서 위에 상위 애플리케이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IP 어드레스가 대표 번호고 포트 넘버가 내선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선 번호들을 통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쉽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HTTP라는 녀석이 호스트 2에서는 예를 들면 포트 1을 항상 사용하지만 여기서 거쳐서 저쪽 다른 호스트 3에 있는 또 다른 포트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저 포트는 보통 뭐 임의로 할당될 수 있는 포트 넘버가 있고요. 여기 밑에도 나오겠지만 네, 잠시만요. 네, 포트 넘버를 내리에요. 할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아나, 뭐 아이아나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네,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네. 아, 여기 있네. 위에다 있네요. 엉뚱한 데 찾고 있었어요. 여기 인터넷 어사인먼트 넘버 오서리티, 어사인드 넘버 오서리티, 뭐 이하나, 아이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포트 넘버를 2의 16승 빼기 1개 중에서 몇 개는 처음부터 리저브를 해놨어요.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요 그림에서 외부에서는 4404라는 걸로 예를 들면 제 컴퓨터에 원격 데스크탑을 연결하도록 해놨지만 제 네트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네트 디바이스에서 또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거기서 제가 어때요? 그 테이블에 3384인가요? 그렇죠. 3389라는 내부 포트 번호. 왜냐면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 아이 하나에서 할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스 OS의 RDP는 내부 포트 번호를 3389로 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볼 때 번호들은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그래야지 어때요? 하나의 와이파이 라우터를 가지고 여러 컴퓨터에 동일한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여러 컴퓨터에 각각 있는 원격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포트 넘버는 무지 많은데 리저브 돼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러분이 뭐 특히 전자과 학생의 경우에 대학원에 딱 가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뭐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기가 이제 와이파이로 접속돼 있는데 선배들이 그냥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때 예, 인터넷에서 잘 찾아야죠. 그렇죠? 예, 원격 데스크탑 셋업하려면 와이파이 라우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서 잘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헤더에 관해서 또 봅시다. 일종의 뭐 레이어 4 헤더, 레이어 4 패킷의 헤더인 거죠. 먼저 UDP라는 커넥션 리스, 핸드쉐이킹 하지 않는 보낼 때 그 레이어 4 패킷의 이제 헤더예요. 여기 보면 뭐 나와 있지만 이게 봉투와 안에 있는 속 내용물이라고 하면 헤더가 겉봉이죠. 헤더에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그 다음에 자기 이 패킷의 랭스, 그 다음에 패킷의 체크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체크썸은 전체 UDP 패킷의 체크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얘가 수신한 애는 받아가지고 이 체크썸만 딱 확인하고 됐으면 그냥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려주고 안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에크도 없어요, 이거는.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죠. 핸드 쉐이킹을 안 하니까 시간도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보내고 그냥 바로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예를 들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비스를 할 때 퀘어리가 날라오면 그냥 받아서 바로 처리하면 되지 뭐 에크를 다시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체크썸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아 맞나 보다 하고 날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다시 없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를 자동으로 인터넷 시간이라는 게 있죠. 세팅해 놓으면 예, 패킷을 받아오죠. 예.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얘가 날아오죠.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맞추는 거예요. 핸드 쉐이킹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죠. 나는 굉장히 정밀하게 맞추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UDP라는 프로토콜은 노 핸드 쉐이킹이 핵심이에요. 여기도 있지만 노 핸드 쉐이킹. 그리고 말했듯이 내가 연애 편지를 보낼게. 받을 준비 됐니? 이런 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no prior communication. 그냥 셋업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5G에서 흥미로운 유스 케이스 사용 예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이제 LTE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책에는 LTE라고 돼 있지만 이제 5G가 New Radio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URLLC라는 유스 케이스가 디파인이 됐어요. 그래서 UR이라는 것은 울트라 릴라이어블, 그다음에 LLC는 low latency, 뭐 쓰이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자, 지금 이제 이 L4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UDP는 그냥 커넥션 리스로 별로 릴라이블 안 하고 빨리빨리 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것은 뭐죠? 레이턴시를 낮추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죠. 그런데 방금 약간 익스포즈를 했듯이 TCP라는 것은 어때요? 핸드 쉐이킹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울트라 릴라이어블 할 때의 릴라이어빌리티와 관련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에서 레이어 4에서 UDP도 정해놓고
TCP도 정해놓고 둘 다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트래픽마다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트래픽마다 어떤 녀석은 릴라이어빌리티가 중요한 트래픽이 있고 우리가 써보니까 어떤 것은 레이턴시가 낮을수록 좋은 트래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따로따로 한 번에 다 하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은 못 느꼈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예를 들면 제가 좀 관심 있는 여학생 얘기를 해요. 그럼 어머니께서 듣고는 말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렇죠? 걔는 뭐 어떠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가 저보다 커요. 그럼 안 되겠는데 얼굴은 이쁘니 뭐 어때요 하면 뭐 계속 엔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여학생들의 집합에서 단 한 명도 남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엔드 하다 보면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걔는 안 되겠는데 왜요? 뭐 하고 어쩌고 그렇군요. 이렇게 납득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성공한 다음에 말하면은 멘토링이고 실패한 다음에 말하면 꼰대 소리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어요. 그 얘기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릴라이어빌리티를 올리는 것과 레이턴시를 낮추는 것은 동시에 하기에는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어때요? 과거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터넷에서는 이걸 동시에 요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로 상반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레이어 4에서는 UDP를 통해서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해주고 TCP를 통해서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은 녀석을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동통신망에서도 해주고 싶은 건데 이분들이 이걸 엔드로도 해보겠다고 이제 도전을 하신 거죠. 표준을 만들 때. 차차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래서 URLLC라는 용어와 함께 이 레이어 4 오브 더 인터넷에서 UDP와 TCP를 이해하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reliability, 하나는 latency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도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UDP는 마지막에도 있지만 에러 체킹 필요 없고 그렇죠? 노 에러 체킹, 커렉션도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그냥 빨리빨리만 되면 뭐 좋은 그런 트래픽용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이 나오는데요. 보이스 오브 IP. 뭐 말을 했는데 중간에 뭐 잘렸어요. 그러면 적당히 이어 붙여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 뭐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나오지만 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DNS 시스템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퀘어리 날리면 알려주고 이런 것도 뭐 핸드쉐이킹 하지 않고요. 빨리빨리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웹 브라우저에다가 뭐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어떤 뭘 쳤어요. 땅. 그런데 굉장히 멀리 있는 녀석까지 가서 알아내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네. 그 전에 어때요? 또 핸드쉐이킹해서 잘 받았어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냥 딱 오면은 어때요? 그냥 바로 가동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자 내가 지금부터 보낼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저건 뭐였어요? 레이어 3에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 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라우팅 할 때 쓰는 건데 거기에 뭐 패킷을 너무 핸드쉐이킹을 막 하면서 보내면 또 오버헤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DHCP, 다이나믹 컬하게 어사인 받을 때도 그렇게 뭐 핸드쉐이킹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쓰는. 그래서 제법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UDP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CP인데요. TCP 세그먼트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헤더와 페일로드까지 붙여서 제일 밑에 페일로드까지 붙여서 생긴 건데 여기 잠깐 오른쪽 위에 방금 전에 봤던 페이지 6에 있던 이 UDP 패킷의 헤더와 페일로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와 비교를 하려고 붙여놨어요. 보면 알겠지만 UDP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봉투죠. 그냥 보내는 포트 주소, 받는 포트 주소. 그 다음에 이거 내용물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우편물도 어때요? 우체국에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몇 그램 이상 되면은 돈을 더 내야죠. 우표를 더 붙여야죠. 네. 그 다음에 말했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받고 이거 버릴 거냐 아니면 쓸 거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섬이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일로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졌는데 반면에 TCP는 어때요? 비교를 하면 알겠지만 포트 넘버들은 다 있죠. 똑같이. 예. 그다음에 책섬도 있고 내용물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시퀀스 넘버, 에크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애드버타이스 윈도우 이게 다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트랜스미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핸드 쉐이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UDP 간단하고 TCP 복잡한데 추가되어 있는 것들 또는 UDP에서 없어진 것들은 뭐라고요? 다 핸드 쉐이킹하고 에크놀로지 날리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TCP 세그먼트 스트럭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있는 플래그라고 하는 건데요. 플래그는 제가 알기로 9개의 비트로 그렇죠? 예. 9개의 원비트 플래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제로냐 1이냐가 있고요. 1이면 이제 셋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래그를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크 다섯 번째 플래그가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요 acknowledgement 요 필드가 이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요 acknowledgement 필드를 보는데 여기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제일 위에 0에서 31까지 즉 32비트가 있는데 acknowledgement 요 필드에는 32비트짜리 eck 넘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sequence 넘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얘들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긴 정보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 수가 있죠. 또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긴 어떤 데이터를 어, 서버로부터 받아올 필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네. 어쨌든 잘게 쪼개져야죠. 네. 잘게 쪼개져서 패킷 형태로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TCP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릴라이어블하게 받고 싶어요. 그냥 하나 보내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굉장히 잘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금융 트랜잭션,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핸드쉐이킹 하고 싶겠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겠죠. 예. 0 하나 잘못 붙이면 엉망이 되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유학 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붙이셨는데 제가 받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기로 많이 하는데 학교의 일종의 뭐 신협인 거죠. 학교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걸 수기로 제 계좌에다가 입력을 하다가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처음에 받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국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그런 돈을 보냈겠냐 해서 이제 결국 은행에 찾아가서 당신들이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뭐 직원 한 명이 울고불고 난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거나 어쨌든 순서도 중요하고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번에 보낼 어떤 그 세그먼트들이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중요해서 내가 몇 번을 받았나 못 받았냐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연애 편지를 뭐 책을 썼어요. 그걸 잘게 쪼개서 보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받는 여학생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연애 편지라고 생각 안 하고 소설이라고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중간에 한참 재밌는데 뭐가 안 왔어요. 그 다음 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몇 번 못 받았어. 몇 페이지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넘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퀀스 넘버. 그다음 에크 넘버는 내가 몇 번까지 받았어. 다음은 몇 번을 기대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챕터 3 5절을 나는 기대해. 이런 정보들이 에크 필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굉장히 긴 거를 한번 이스태블리시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착착착착 보낼 거예요. 물론 계속 에크를 받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스트럭처가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UDP보다. 그래서 TCP 세그먼트인데 이게 플래그에 따라서 어떤 거냐가 달라져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SYN 플래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먼저 이거 시작한다. 첫 번째 이것은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뭐 전화 걸 때 처음 전화 걸 때 이건 첫 번째 세그먼트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낼 때 조기를 셋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는 서버 쪽은 너희 SYN이라는 프레임을 세그먼트를 잘 받았어. 그럼 에크를 붙이는데 그냥 에크가 아니라 저 SYN에 대한 에크라서 SYN과 에크 플래그를 동시에 온 시켜서 보내요. 그러고 나면 또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다시 에크를 또 보내고.
그래서 이 플래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차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스태블리시를 할 때,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돼 있죠. TCP에서는 어때요? 전화 거는 사람이 클라이언트, 받는 쪽이 서버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걸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앨리스가 먼저 전화를 걸기 위한 세그멘트를 날리죠. 그래서 날아갔어요. 패킷이 날아갔어요. 레이어 4 패킷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거기는 뭐라고 돼 있겠어요? 저 플래그 중에서 이 sin이라는 녀석을 플래그를 셋해서 보내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뭔가 하나 통 하고 왔는데 내가 까보니까 디캡슐레이트해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TCP 세그멘트가 들어있는데 sin이라고 돼 있어요. 얘 뭐지? 하고 보니까 뭐예요? 어떤 놈이 나한테 편지를 뭐 앞으로 뭐 장편 소설을 잘라서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어때요? 얘는 여기다가 sin ec라는 것을 sin과 ec를 둘 다 플래그를 셋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너희 sin을 나는 ec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럼 얘가 오케이 하면서 다시 한번 ec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처음에 이스태블리시를 할 때 요 클라이언트인 앨리스가 어떻게 돼요? 앨리스가 두 번 보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낸 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명해야겠어요. 네. 내가 보낸 거에 대해서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밥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거에 대해서 돌아와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냈으면 받아가지고 잘 받았어 하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보낸 게 확인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 밥이 보낸 것이 여기 에크로 수신되면서 또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TCP 세그멘트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저 TCP 세그멘트를 담고 있는 IP 패킷이 어디서 로스가 되지 않았다면 어때요? 지금 내가 보낸 걸 받았다는 정보까지 나는 알고 상대도 자기가 보낸 걸 받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 날아가고 이렇게 하나 날아가고 하나 날아가서 세 번 날아가서 쓰리웨이로 날아가서 서로 두 번씩 받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죠. 보낸 걸 컨펌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sin, sine크, ec 이렇게 세 개의 세그먼트가 날아가서 커넥션이 이제 이스태블리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TCP phase, state라는 말이 막 섞이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저자들은 phase라는 말로 먼저 셋업하는 pha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phase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업하는 어떻게 보면 phase가 있다. 그러니까 전화를 처음에 걸어서 3-way 핸드쉐이크를 해서 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4-way 핸드쉐이크로 전화를 끊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3-way 핸드쉐이크를 하고 여기서 이제 4-way 또 핸드쉐이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 7.4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말했지만 제목은 The Phases and States of a TCP Connection 돼 있는데 phase와 state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림 자체는. 그런데 대충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마크가 좀 이상한데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는 호스트 A와 B가 둘 다 전화기가 어떻게 보면 고요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스트 A 컴퓨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어때요? 있는 녀석이 나 지금 뭔가 시작을 해야겠어 라고 나타나면서 어때요? 여기 이 지점에서 호스트 A 컴퓨터가 이제 호스트 B로 보낼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낼 게 있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호스트 A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TCP의 얘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얘가 TCP의 서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호스트 A가 SYN 세그멘트를 날려요. 플래그에 SYN을 셋해가지고 보냈어요. 자, 잘 받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에러는 지금 없는 걸로 하겠어요. 그럼 얘는 받았으니까 SYN과 EC를 둘 다 셋해가지고 다시 보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SYN EC 보낸 걸 다시 acknowledge를 하는데
지금 본래대로 하면 이제 에크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보낼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같이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굳이 뭐 나눠 보낼 필요 없어서 데이터도 보내고 에크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일종의 세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를 보내는 요것을 세션이 이스태블리시가 되면서 동시에 첫 번째 데이터 덩어리가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합니다. 요 박스 친 요 부분에서 위에서 얘기하던 그 세 개의 페이즈, 3 페이즈 중에서 셋업 또는 이스태블리시 하는 그렇죠? 하는 페이즈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익스체인지 데이터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여기서 생략됐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쫙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건이 끝났어요. 또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봐도 돼요. 호스트 A가 보낼 게 있는데 양이 적어서 여기서 에크를 보낼 때 데이터와 에크 보내고 나서 끝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크 받음으로써 데이터 보낸 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호스트 A가 이제 종료를 해야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먼저 얘가 난 할 말 더 이상 없어. 끝났어. 이렇게 fin이라는 플래그를 예, 뭐 finish 뭐 이렇게 한 거죠. 끝났어. 없어. 보내요. 그러면 아 그래 없다고 이렇게 그걸 컨펌해 줘요. 그 다음에 서버도 다시 나도 할 말 없어 이렇게 보내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래 너도 없니?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our-way handshake로 이 끝내는 과정이 전화를 행업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TCP 스테이트는 이렇게 처음에 이 세션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날리기 위해서 처음에 핸드쉐이크로부터 핸드쉐이크 끝날 때까지 요거를 하나의 세션이라고 하는데 요 세션을 이스태블리시 하기 위한 페이즈가 하나 있고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데이터가 하는 또는 데이터를 계속 받고 하는 그 페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행업하는 페이즈가 있다. 요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방금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이제 다 배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레이어 4에서는 어쨌든 이 패킷이 레이어 4의 패킷은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세그먼트가 그냥 unreliable 해도 되고 하나 픽 보내고 말 거면 UD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UDP 세그먼트로 보내면 끝.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긴 걸 계속해서 보내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릴라이어블한 어떤 링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C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먼저 3-way 핸드쉐이크로 세션을 이스태블리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그멘트들을 쫙 보내고 에크를 올 때마다 에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 보내고 나면 이제 끝내는 행업하는 그런 어떤 페이즈를 갖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 다 배운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에크라는 게 문제가 돼요. 에크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 더 인터넷이라는 녀석이 에크 베이스로 뭔가를 컨트롤하게 다 돼 있어요. 에크 뭐 패킷 또는 에크 세그먼트 이런 걸. 그럼 에크가 도대체 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에크날르지 하는 네크 말고 에크날르지 하는 기능만으로도 우리가 이 인터넷을 상당히 디센트럴라이즈드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앞으로 이발브 할 때 뭐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알아서 뭔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각각 어, 임프루브를 했을 때도 잘 작동하게 뭔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크와 관련해서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지 보자고요. 위에서 제가 3-way 뭐 싱크로 3-way 핸드쉐이크, 4-way 핸드쉐이크 이럴 때는 그 보낸 세그멘트가 레이어 3에서 뭐 패킷에 IP 패킷에 담겨 갔을 텐데 거기서 뭐 문제 생기는 얘기를 안 했죠. 이제는 문제 생기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생길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에크와 관련해서 에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에크를 하는 이유는
네, 에크를 하는 이유는 잘 받았어 라는 걸 알려줌과 동시에 잘못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네크를 하지 않기로 했죠. 왜냐하면 네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받긴 받았는, 어쨌든 받기는 받아요. 근데 엉망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통신망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중간에 없어지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보낸 줄은 알아서 그게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터넷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크 베이스로 해놓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받은 걸 받았다고 하면 리트랜스미션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못 받은 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지금. 받은 것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따라 붙는 게 뭐냐면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트랜스미션은 이 타임아웃이라는 개념과 들러붙어 있어요. 왜? 에크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에크, 타임아웃, 리트랜스미션 이 단어가 이제 붙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인터넷은 리트랜스미션을 언제 하느냐? 타임아웃 될 때까지 어떤 세그먼트를 리트랜스미션 하는 거는 그 세그먼트가 타임아웃 될 때까지 액크널리지를 받지 못해요. 내가 보낸 녀석인데. 내가 보냈는데 내가 보낸 어떤 세그먼트에 대해서 내가 시계를 가지고 딱딱딱 재어 보낸 다음에 그 시간 내에 안 돌아오면 에크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근데 문제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저거를 그냥 타임아웃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어떤 내가 보낸 세그먼트에 대해서 타임아웃 될 때까지 에크가 돌아오면 뭐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거 보내면 되죠. 이것도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요. 안 돌아와도 당연히 리트랜스미션을 해야 되니까 전체 레이트를 떨어뜨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요 간단한 그림을 봅시다. 여기 제가 이게 어떤 소스와 어떤 데스티네이션 또는 뭐 간단하게 뭐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건 어떤 중간에 세션이 이스태블리시 된 다음에 있는 중간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했어요. 자, 소스에서 어떤 세그멘트를 하나 보냈어요. 자, 1번이란 걸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둘 다 타임 축이죠. 세로로 그은 게. 이거 알아야 돼요. 타임 축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시인 거죠. 이렇게. 자,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레이어 4에서 얘기해요. 갔어요. 잘 받아줬어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이 잘 받았어 하고 이제 에크를 보내는 거예요. 말했지만 지금 문제 없는 상황. 베스트 케이스죠.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베스트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를 보는 거죠. 그 두 개 차이가 극히 적으면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에크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 RTT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문자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세그멘트를 하나 보내고 그 세그멘트를 보내서 걔 에크가 돌아오면 그 다음을 보내는 걸로 처음에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물론 받고 나면 또 보내고 또 받고 또 보내고 받고 하는 게 계속 되겠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트루풋이 얼마냐 이거예요. 단위 시간당 몇 개의 세그먼트가 날아가죠? 그냥 세그먼트는 길이가 다 똑같다고 합시다. 일단 편의상. 그러면 라운드 트립 타임 분의 하나의 세그멘트가 드루풋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드루풋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데스티네이션에서 레이어 4 포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세그먼트가 하나씩 탁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뭐 이 시간이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요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하나씩 튀어나오죠. 그거는 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들어간 것과 같죠. 여기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들어간 게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보낸 게 다 받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example에서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이 40 밀리세크고 그 다음에 저 세그먼트가 1500 바이트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약 37 킬로 bps K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링크, 각각의 링크 있잖아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전체 링크가 중간에 속도가 다 다를 텐데 가장 낮은 게 한 300kbps 좀 됐다고 해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하나를 보내고 나서 내가 에크를 수신하고 나면 그 다음 걸 보내기로 처음에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링크 전체의 레이트가 빨라져도 나의 드루풋은 증가하지 않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아무 일 없을 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빼먹은 건 뭐예요? 제가 아무 일 없으려면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타임아웃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 뭐예요, 여기서는? 타임아웃이 RTT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안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도 어때요? 이미 타임아웃 하고 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네트워크에 더 많은 패킷이 있을 테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만 보내고 싶잖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타임아웃은 안 됐는데 RTT보다 타임아웃을 길게 세팅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세그멘트 보내고 나서 에크 되고 나서 보낸다 그러면 결국은 라운드 트립 타임아웃 시간과 비슷한 오더겠죠. 그거로 나눈 이 세그멘트의 비트 수 또는 바이트 수 나눈 것, 바이트라고 했나요? 비트라고 했나요? 잠시만요. 바이트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8을 곱해야죠. 38, 24. 네, 그러면 약 300kbps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단위를 좀 잘못 봤어요. 여기 보니까 여긴 다 bps고 얘는 바이트니까 곱해줬어야죠. 바이트니까. 그렇죠? bpsk로 바꾸려면. 그럼 대충 300쯤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걸 넘지 못해요. 뭐 1.5기가 이렇게 올라가도 여전히 안 되는 거죠.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요 방법이 뭐냐면, 처음 방법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stop and wait라는 방식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아웃 되기 전에 에크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또는, 어쨌든 보내고 나서 에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세그멘트 단위로 하는 게 stop and wait예요. 하나 보내고 스탑하죠. 더 이상 안 보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에크가 올 때까지 웨이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니 그러지 말고 조금 머리를 쓰자 해서 이제 바꾼 게 고백 n이라는 건데 n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는 게 나오고 윈도우라는 게 나와요.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즈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지만 위에 보면 네, 여기 보면 윈도우라는 용어가 여기 나오죠. 그렇죠? 윈도우. advertised window라고 되는데 윈도우라는 게 나오죠. 그 윈도우가 지금 말하는 저 윈도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플래그에도 여기 또 윈도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윈도우라는 개념이 이 stop and wait 말고 고백 and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보내놓고 걔 에크가 올 때까지 내가 stop and wait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몇 개의 세그멘트를 한 번에 보내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에크를 안 받아도 예를 들면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4개까지는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Q고요. 얘가 처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쓴 이유는 보통 우리가 1번 왼쪽에 쓰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어떤 Q에 들어있는 Q의 버퍼에 들어있는 세그먼트들이라고 합시다. Q의 버퍼에 들어있는 세그먼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소스 컴퓨터고요. 얘가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소스가 지금 1번부터 12번, 13번 쭉 있어요. 여기 점점점점 많이 있어요. 이 세그먼트들을 쭉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딱 스냅샷을 딱 찍었어요. 작동하고 있는 어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서로 이스태블리시가 돼가지고 데이터를 익스체인지 하고 있는데 사진을 딱 찍었더니 제일 먼저 어느 순간에 윈도우가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스 컴퓨터가 자기가 보낼 세그먼트들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메모리라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메모리인데 앞에 거는 이제 다 처리가 됐고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사진을 딱 찍었더니 지금 요 소스가 내가 윈도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밋 윈도우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 윈도우가 하필이면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6, 7, 8, 9에.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예,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 그 전에 스탑 앤 웨이트면 6번만 날아가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1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죄송합니다. 윈도우가 여기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6, 7, 8, 9를 일단 보내요. 그게 이 첫 번째. 그래서 9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참고로 리시버는 이제 자기도 메모리에다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1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3번 받았어요. 4번, 5번 받았어요. 근데 6번은 못 받았어요. 아까 그 시퀀스 넘버가 있었잖아요. 6번은 안 왔는데 7번, 8번, 9번은 왔어요. 그럼 얘는 뭘 했을까요? 얘는 에크를 보내왔겠죠. 에크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다음번에 뭘 받기를 원해 라고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2, 3, 4, 5, 6이라고 보냈어요. 에크에다가. 내가 다음번 기대하는 세그먼트 번호는 2, 3, 4, 5, 6이야 했다가 여기서 못 받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과거에 최초의 어떤 이 고백 N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7번을 받았잖아요. 근데 에크를 날리면서 내가 7번을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6번을 못 받았어. 6번을 기대해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7번을 받아서 에크를 보낼 때는 6이라고 보내요. 시퀀스 넘버에. 그다음에 또 6, 6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타임아웃이 왔어요. 여기 TO라고 했지만. 타임아웃이 됐어요. 그럼 이제 리트랜스미션을 해야죠. 리트랜스미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윈도우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에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윈도우 제일 앞에 있는 6번이 에크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못 움직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타임아웃이 됐으니까 보내는데 6, 7, 8, 9를 보내요. 물론 6을 보내고 7을 보내고 할 때 중간에 에크가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6은 어쨌든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6은.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번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 7, 8, 9가 날아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잘 받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6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어때요? 지금까지 이미 7, 8, 9도 받았죠. 그러니까 6을 받는 순간 그 다음 에크에는 10을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는 10번을 기대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딱 받자마자 윈도우를 바로 10번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서 그림이 이제 교과서 좀 잘못 나왔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윈도우 사이즈가 13, 우리가 4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윈도우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얘를 10, 11, 12, 13을 순서대로 탁탁탁탁 보내는 거예요. 에크가 오든 말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더 빨리 보낼 수 있는데 일단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러니까 패켓 로스 이런 게 없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베스트 케이스. 그러면 요 왼쪽은 스탑 앤 웨이트고 오른쪽은 지금 고백 n인데 윈도우 사이즈 n이 4일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루풋이 어떻게 돼요? 베스트 케이스 드루풋은 당연히 4배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pproximately. 그러니까 드루풋은 수신기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그 포트로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것을 단위 시간 동안에 몇 개인가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맞춰보면 단위 시간에 4개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 나올게.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키우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생겨요? 패킷 로스 이런 게 없을 때는 4배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때요? 물론 네. 4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다른 서포트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4배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네, 타임아웃이 없으면 이렇게 스탑 앤 웨이트보다 고백 n이 좋은데 타임아웃이 위에서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네,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또 마디파이를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보냅시다. 다시 끝냅시다. 여기서 보면 아까 윈도우를 처음에 여기서 최초에 여기다 놓고
얘만 못 받았는데, 6번만 못 받았는데, 7, 8, 9는 받았는데, 내가 자꾸 6번을 기대해 하니까 윈도우를 못 움직이고, 한 번 더 보냈죠. 7, 8, 9는 불필요한 거. 예. 요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임프루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한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지만 그냥 받았던 번호들을 다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못 받은 것 중에 최소 넘버가 아니라 받은 건 어쨌든 알려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Selective Acknowledgeme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TCP 중에서 Selective Acknowledgement가 서포트되는 TCP를 TCP-SEC라고 해요. S의 Acknowledgement라고. 그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받을 최소 넘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받았다고 계속 알려주면 소스가 알아서 어때요? 윈도우를 그 다음 걸로 잘 옮기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네트워크 전체도 중복된 패킷으로 플러드 되지 않고 잘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